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전력을 차단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야당은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단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추가로 탄핵 심판 변론을 2차례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도 열리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정부 고위통상당국자가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협의에 나섭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민간 경제사절단도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화요일인 18일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요일인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이고 국회 측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에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했는데 체포 명단이 적혀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거로 풀이됩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조태용 원장 말씀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불편하고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 헌재에서 저렇게 생으로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체포조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조 청장의 경우 앞서 건강상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는데 조 청장 측은 아직 고심 중이라며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변수입니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을 냈고 아직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어제 한 총리 증인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마비 등 비상계엄 필요성을 주신문에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입증 등 주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증인 신청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관 일부 전기를 끄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단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재탕, 삼탕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내부 CCTV 영상입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들이 4층을 배회하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이후 지하 1층이 깜깜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하로 내려간 계엄군이 새벽 1시 6분쯤 분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려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5분 정도 지나서였고 단전 조치는 5분 48초간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6일 헌재에서 김 전 단장은 12월 4일 0시 50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단전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전기를 끊으려던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의 임의 지시였을 뿐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단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인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 부대가 부여받은 국회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707 부대가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건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단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 의혹 규명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단전 의혹의 실체는 국회 봉쇄 여부의 핵심 쟁점이지만 윤 대통령이나 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공소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101쪽에 달하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에 의해 국회 단전 지시가 이루어졌을 뿐 실제 실행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헌재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전기라도 끊을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검찰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 특수본 관계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반박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단전에 관한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국회 단전 의혹을 중요 쟁점으로 본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재판의 CCTV 등 증거를 제시해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윗선의 지시가 없었거나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모두 60에서 70페이지 분량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권 인사의 명단과 함께 수거와 폭파, 사살 등의 단어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체포조 운영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능력을 인정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엄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의 형사재판에서 비슷한 진술이 나온다면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르면 업무 수첩 등은 통상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왔는데 신용할 만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지 않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처럼 계엄 사태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게 아니란 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작성의 인지 여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작성한 단순히 그냥 수첩에 불과한 걸로 보여가지고요. 검찰특별수사본부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공소장에선 제외했지만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 사태의 전말을 드러낼 수 있는 스모킹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여야는 그제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계엄을 옹호하는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이냐며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는 악마와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광주에서의 표현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는 안 된다는 건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걸 두고 여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서두르려다 스텝이 꼬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표결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 추천권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이 어정쩡하게 사후 표결 절차 신용을 했지만 절차적 하자는 여전하므로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성현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절차적 꼼수임을 지적하며 해당 권한쟁의 심판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하기하기 위해 오늘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과 헌법재판소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뵙겠다며 당대표 사퇴 2달 만에 정계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주요 인사들은 이미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침묵을 이어온 한동훈 전 대표가 7줄짜리 SNS 글로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사퇴 딱 2달 만에 올린 글에는 그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는 근황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는 인사가 담겼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YTN에 책엔 그간의 진솔한 소회와 성찰, 정치 비전이 담길 거라며 어떤 방식으로 책을 선보일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지도부는 당원이면 누구나 정치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추진에 책임이 있는 한 전 대표가 벌써 나와도 되겠느냐는 불편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버리려고 합니까?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말 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 현장을 찾아 회의를 주재한 것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거란 해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말 내내 추경이나 정년 연장, 한미 외교를 주제로 입장을 내며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정계 입문을 주도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며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패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 거론되는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다른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더 과감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며 올린 SNS 글은 거짓말이라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었다며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상속세는 일부 초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적 현실이라며 이를 특권 감세로 몰아가는 건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야당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이들의 상속세 부담이 없었지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10억 원 정도의 공제액으로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제 한도액을 올리는 건 실제로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이 초부자 감세 쪽으로만 집중해 서민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배우 김세론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4시 54분쯤입니다. 신고는 김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이듬해 4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음주 사고 전 김 씨가 출연했던 넷플릭스 사냥개들에서는 김 씨 분량이 대거 편집됐습니다. 애초 지난해 5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하늘이법을 제정해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정부가 직권 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하늘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소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면 교육당국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임용할 때부터 시작해 재직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신건강은 매우 예민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보다는 현재 기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교원들이 낙인 찍힐까 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치료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한다는 방침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때문에 직권휴직, 면직 등의 조치 전에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잇따라 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 방안과 일명 하늘이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경기도 교육청과 교원 단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 방안 등을 상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는 배관 절단이나 용접 작업을 하던 공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누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현장에서 확보한 유류품을 분석 중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합동 감식에서는 B동 건물 1층, 이른바 PT룸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T룸은 건물 배관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 화재 당일 여러 작업자가 오갔고 안에서 배관 절단과 용접 같은 작업도 있었던 거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거기서 연기를 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작업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작업도 하고 또 나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를 느낀 게 연기 보고죠. 해당 PT룸은 최초 소방 신고에서 단열재에 불이 붙었다는 1층 수영장과 10m 이상 떨어졌습니다. 신고 9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상당히 번져 있었던 거로 보면 신고 시점보다 훨씬 일찍 불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시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인데 5분쯤 앞서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봤다는 시민 제보가 YTN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진술과 CCTV상 현장 출입 시간 등을 확인해 발화 지점과 시점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외부에서 3층으로 보이는 곳이 화재 건물 1층입니다. 이 1층에서 사망자 6명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나왔지만 일부는 어느 업체 소속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인력 사무실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경찰은 사망자 6명을 모두 부검하고 리조트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7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길 할머니의 빈소는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내일입니다. YTN은 피해자를 사실상 모텔에 감금한 채 수천만 원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영화 감상문까지 쓰게 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6천만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갔던 A씨. 경찰관이 1시간 넘게 범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지만 도움을 뿌리치고 모텔로 돌아갑니다. 이런 행동은 범죄 조직이 A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일당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A씨를 속인 뒤 모텔에서 지내며 전화로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저는 내 일상생활 못하고 바로 구속이고 회사에 알려지고 1시간 반 정도 대치를 하다가 이렇게 A씨를 고립시킨 일당은 구속을 피하려면 매시간 행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통화는 물론 지인이 보낸 SNS 메시지와 광고 문자까지 건수와 내용을 적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소개서를 써서 무죄를 입증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1시간마다 계속 누구랑 연락했는지 그거 캡처해가지고 보고하게 하고 자기소개서도 제가 대충 쓴 거 같으면 다시 쓰라고 해요. 노트 9장 분량으로 제 자기소개 쓰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주인공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영화를 보고
소감문까지 쓰겠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영화처럼 가는 건가? 정신 차리고 실수 안 하고 좀 협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은 각각 착한 역할과 나쁜 역할을 나눠 맡아 A씨를 길들였습니다. 검사는 저한테 되게 화를 안 내고 신뢰를 조금 하는 느낌을 주는데 금융감독원은 저를 안 믿어요. 엄청 호통치고 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다행히 A씨는 은행에서 모텔까지 쫓아간 경찰의 도움으로 범죄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 카드에서 현금을 빼간 수거책을 추적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그제 발생한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화재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지난 11일 완주군 상관면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로 친모 4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전복된 재성호가 어제 오후 인양돼 경찰이 선체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어선 화재로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강원 고성군이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농촌 관광시설이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 불법 건축물은 철거될 처지에 놓였고 나머지 시설도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송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적한 농촌마을. 입구에는 무릉도원 테마공원이라는 안내판이 있지만 주변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을 헤치고 한참 들어가 봤습니다. 잠자리 모양의 식물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식물원 건물 안입니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듯 먼지가 쌓이고 녹슨 집기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도서관에는 책 수백 권이 천막 아래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공원은 폐허로 변하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은 처음부터 부실하게 진행됐습니다. 위탁 시행자인 농어촌 공사는 2017년 건축 허가도 없이 사유지에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식물원과 도서관은 불법 건축물이 됐고 철거 비용만 수천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냥 조형물이니까 그냥 그런 걸 안 받고 처리를 했는데 중공검사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건축이다. 공원 한쪽에는 높이 16m 대형 농부 조형물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한때 카페와 전시장으로 운영됐지만 이용객이 거의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돈은 많이 빌려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소문이. 총 사업비 48억 원 가운데 4억 3천만 원은 농어촌 공사로부터 환수했지만 나머지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은 캠핑장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무허가 공사의 부실한 관리까지 수십억 원짜리 애물단지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정부와 경제계가 일제히 미국으로 향합니다. 통상당국 실무자들은 오늘부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절단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방어 설득에 나섭니다. 박계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우리 경제의 대들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를 예고하자 물밑 접촉만 이어가던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만약 상호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우리 경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통상당국 실무단이 먼저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닷새 동안 미국 상무부 등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장관급 회담을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주축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CEO 20여 명이 직접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찾아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해 준비한 카드는 현지 투자와 산업 협력 방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생산시설 현지화, 반도체 공급망 등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액션 플랜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규모를 다시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초까지는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민관할 것 없는 국가 단위 총력 대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 안보 라인 소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미 접촉 지원도 지속해 미 신정부와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합동 수출 전략회의에서 미국 관세 부과의 여파를 점검하고 피해 기업 지원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을 만나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신정부와 협력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뒤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토대로 한미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더욱 긴밀해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뮌헨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 전 열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상견례이자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대북 공조, 한미일 협력 확대에 대한 일치된 방향성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경제 협력에서도 미국 지역 제외 공고는 물론 우리 기업 네트워크까지 폭넓게 활용해 조선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정부와 산업계가 긴장에 휩싸여 있는데요. 관세 대응을 위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지난해 말 대출 연체율을 발표합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2%로 한 달 전에 비해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2월 청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청약 규모는 10년물이 800억 원, 20년물이 200억 원이며 10년물은 만기 보유 시 세전 약 37%의 수익이, 20년물은 세전 약 90%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5년물 국채가 새로 발행되며 1인당 매입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신형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전 세계 초콜릿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의 수확량이 감소한 게 원인인데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코코아의 나라로도 불리는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전 세계에 공급되는 코코아의 6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이변에 더해 심각한 병충해까지 퍼졌습니다. You will notice that
over the past 15 years or so, the West African monsoon system has been extremely active. 수매 가격을 고정해 놓은 정책 때문에 아예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omwe yedro ne yesi kase na yan hyade yentumi ye adwuma no sanse koko ho a no no so benya mfaso sa na madwene ka kire. 공급량이 줄면서 당연히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재작년 초까지만 해도 2~3천 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코코아 가격은 3배 넘게 오르며 지난해 말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투기 세력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Second reason is the fact that there was a lot of speculation on the price of the cocoa. 달러 강세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유럽의 초콜릿 가격은 지난해에만 평균 11%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초콜릿 업체들도 최고 20% 정도까지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코코아의 작황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지만 역시 예상을 벗어나는 기상이변이나 무역전쟁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서민 식비를 넘어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이끌면서 집권 초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미국에선 계란 매장 앞에서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계란값은 한 달 만에 15% 넘게 뛰었습니다. 1년 전보단 53%나 올랐습니다. I mean, I'm a big egg eater, so it kind of hits our pocket a little more. It's not only the price that goes up, but also the scarcity of them. 12개 드릴을 사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계란 3개를 한 봉지에 담아 파는 상점도 생겼습니다. Somebody costumbre enojar $12 for dozen of egg. I'll sell 3 for $2.99. 와플과 샌드위치를 파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계란이 포함된 메뉴에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식당에 도둑이 들어 냉장고에 있던 계란 수백 개를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집 뒤뜰에서 닭을 키워 직접 계란을 얻는 사람이 늘면서 닭은 미국에서 3번째로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식품 물가 상승분의 3분의 2가 계란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3%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도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관세 폭탄은 물론 플라스틱 빨대 허용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간섭하며 민생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연말까지 계란 가격이 20%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등에 쏟아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현지 시각 16일 홍수로 8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또 수백 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3만 9천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켄터키주와 테네시주 일대에는 주말 사이 최고 1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윤동주 시인에게 일본 모교 도시샤 대학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1875년에 설립된 이 대학이 사망한 사람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도시샤대는 지난해 12월 윤 시인에 대한 명예 문화 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했는데 이다카키 류타 사회학부 교수는 재학 중 체포돼 숨진 윤 시인을 대학 측이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담긴 특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신청자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의 영향을 받은 테러라고 밝혔습니다. 카르넌 내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는 23살의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로 인터넷을 통해 짧은 시간에 극단주의에 물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벽에 걸린 IS 깃발 등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다음 달 2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임시터미널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말 영업이 종료된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방으로 가던 고속버스들로 분주하던 플랫폼이 출입문이 굳게 닫힌 채 정막에 쌓여 있습니다. 승객들은 대로변에 마련된 임시터미널에서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립니다. 침 쉴 때도 그렇고 내려서 타고 내리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랬었어요. 버스기사도 행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입니다. 대합실 안에 그런 시설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는 또 여기서 임시 주차 타시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많으시다고.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영업이 중단됐던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다시 문을 엽니다. 그동안 터미널을 운영하겠다는 면허 신청이 3차례 접수됐지만 자금과 경영 능력 미달로 공전을 거듭하다 어렵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시설 보수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다음 달 안으로 정상 운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 교통 이동 권리를 좀 더 충족하는 방향에서 저 시에서도 적극 관심 갖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자에게 5년 이상 영업을 이행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또 만에 하나 폐업할 경우엔 시가 지정하는 업체의 운영권을 무상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내쉬는 숨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수면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을 잘 때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수면 무호흡증. 본인도 불편하지만 함께 자는 사람도 걱정하게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지난 2018년 4만 5천여 명에서 5년 만에 15만여 명까지 불어나 3.4배 급증했습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급성 심정지 위험이 54%나 높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실시간으로 수면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유기 반도체를 이용해 만든 이번 센서는 얇고 가벼워 마스크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센서를 마스크에 붙이고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와 호흡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반응하는 형광 필름을 이용해서 그 형광의 세기를 유기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켰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그 형광 필름에 조사되는 빛의 양을 최소화시켜서 저전력을 달성하는 이번 기술은 기존 센서보다 소모 전력을 약 20배 낮췄고 사용 기간을 20분에서 9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또 체열 없이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호흡 상태를 자가 모니터링해 호흡 관련 질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관련된, 즉 폐와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사셔야 되는 그런 분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무선통신 기술을 접목해 전선 없이도 이산화탄소 농도와 호흡수를 측정하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마스크뿐 아니라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호흡기 질환 조기 진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요.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교하면 무려 7도가량 낮아지겠고 특히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기온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도고요. 대구는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안동 5도, 전주가 5도가 되겠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은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찬바람 덕에 먼지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영남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지만 북서풍이 불면서 점차 전국이 청정한 대기질을 되찾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 건조함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에는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